나는 구걸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아이가 요구할지라도 갔다. 그러나 딱 한 번 돈을 준 적이 있었다. 1989년 남대문 거리, 나는 전철역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곳에는 껌을 파는 애들이 있었다. 중학생 또래였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다.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멀리 떨어져 걸었다. 100원, 100원.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나에게 껌을 내밀었다. 내 수중에는 5,500원이 있었다. 사비 연필과 캔트지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었다. 껌을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옆을 지나쳤다. 잠시 가다가 다시 뒤돌아섰다. 그러자 소년이 다가왔다. 지갑을 꺼냈다. 차비만 빼고 남은 5,000원을 주었다. 나는 껌은 받지 않고 그냥 떠났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50m 정도 거리를 그 소년이 절뚝거리며 쏜살같이 달려왔다. 지폐의 액수를 보고 놀란 모양이었다. 그 애는 나에게 껌을 한 뭉치 내밀었다. 어쩔 수 없이 껌 3통만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흘렀다. 하늘이 어두웠다. 시선 앞에 헤드라이트 불빛을 내뿜었다. 나는 핸들을 잡고 차선이 안내하는 대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는 미끄러웠다.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과 가로등이 어둠 속에서 달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멀리 앞서가던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다. 갑자기 쾅 하고 앞 유리 귀퉁이 한쪽이 반짝이며 금이 갔다. 핸들을 돌렸다. 순간 차량에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다. 무언가 차와 부딪혔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뛰쳐나갔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바닥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을 죽인 것이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차를 몰고 떠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멍한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괴이했다. 손을 짚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그 차림새로 보아 10대로 보였다. 눈이 마주쳤다. 나는 헉 하고 신음이 흘러나왔다. 뒷걸음질 쳤다. 그 눈에서는 붉은 빛이 흘러나왔고 얼굴은 검푸른 빛이 돌고 있었다. 얼른 차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놀라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소년이 내 차로 다가왔다. 두려움에 자동차 키를 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다.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잠시 후 조용해서 밖을 내다보았다. 고개를 돌려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조금 전 아이가 보이질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당시엔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나가서 공중전화가 있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이 쌀쌀했다. 허허 벌판 위로 멀리 건물의 불빛이 가물거렸다. 그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걷는 내내 계속 두리번거렸다. 산이 보였다.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쳐 있었다. 한참 동안 도로를 따라 걸었다. 무언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점점 그 빛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주변의 건물은 전혀 없었다. 차도 옆에 슈퍼마켓 하나만 우습게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낡고 허름했다. 휴, 한숨이 흘러나왔다. 낡고 부서진 간판에서 불빛이 깜빡거렸다. 내부의 조명은 희미했다. 문을 열 작게 타는 소리가 고요함을 찢었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둘러보았다. 사람이 없었다. 콜라 한 캔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계산하려는데 주인이 보이질 않았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래서 돈을 꺼내서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나오려고 하는데 도로 위에서 또각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또렷해졌다. 유리문 밖을 살폈다. 어떤 여자가 차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섬뜩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옷은 찢어져서 너덜너덜했다. 끔찍하게도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몸서리 쳐졌다. 느리게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지금 나가면 눈에 띌 것이었다. 계산대 옆에 숨었다. 문 앞에 이르자 흉한 얼굴이 드러났다. 시커먼 얼굴에 핏기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건 산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여자는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떠나기 시작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잠시 후 내 옆에 누가 떨고 있었다. 방금 본 그 여자였다. 숨이 막혔다. 내 눈을 의심했다. 분명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난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잠깐 어두운 도로 위를 달렸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벼락이 땅을 강타했다. 쾅쾅 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잠시 후 한 줄기 밝은 빛이 내려왔다. 그것이 땅에 닿자 밖이 천천히 밝아졌다.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잠시 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앞에 강이 보였다. 다리가 연결되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다리 길이가 수 킬로미터가 되어 보였다. 그 끝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볼 수 없는 먼 거리였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손짓했다. 건너오라는 뜻이었다. 그곳은 푸른 숲으로 우거져서 평온해 보였다.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건너가기로 마음먹었다. 내 손에는 콜라 캔이 들려 있었다. 가기 전에 목을 축이기로 했다. 콜라 캔을 땄다. 픽하고 김이 빠져나갔다. 캔을 입으로 가져가는데 퍽 소리와 함께 손에서 그것이 날아갔다. 누군가 캔을 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땅에 떨어진 강통에 다가서더니 그것을 집어서 던져버렸다. 옛날에 보았던 그 껌 파는 소년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따지러 다가갔다. 그러자 그는 나를 다리 근처에 못 오게 밀어냈다. 나는 그냥 부리치고 가려 했으나 생각보다 힘이 좋아서 당할 수가 없었다. 그때 무섭게 생긴 한 중년의 남자가 나를 잡아 끌었다. 그 생김새를 볼 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 소년은 필사적으로 나에게서 그 사람을 떼어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년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순간 건너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와주러 달려갔다. 그런데 주위에서 소름 끼치게 생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있었다. 갈 수가 없었다. 소년이 다리 저편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멀리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뒤돌아보는 소년의 눈물이 미소 위로 흘렀다. 그 모습이 사라졌다. 어느새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그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정신을 잃어갔다. 시야가 밝아왔다. 옆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앞에 링거병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가족들이 보였다. 나에게 괜찮은지 묻고 있었다. 나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앞차에서 도로 위로 무언가 떨어졌고 그것이 튕겨서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목 옆쪽을 찢고 지나간 것이었다. 그 후 가드레일의 충돌에 교통사고가 났던 것이다. 941생으로 목숨을 구했다. 깨어나지 못하는 동안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거기서 소년이 나를 구해주었다. 태어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다. 그 소년을 마주쳤던 장소를 또 지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그 소년이 나에게 베풀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돈은 소년의 수중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소년이 아니었다면 사지 않았겠지만 내가 주었던 돈으로 수고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거로 생각했다. 잠시라도 기뻤기를 바랬다. 그것이 부모도 없는 소년에게 허락된 유일한 행복이었을 것이다.